저 크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달되는 이 전통에 막 크게 나누자면, 대충 나누자면 한 세 가지 전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기 불교 또는 빨리어 전통 또는 테라와다라고 하는 요즘 수행으로 보면 이빠사나라고 하는 사마타 이빠사나라고 하는 이 수행 전통입니다. 그래서 미얀마, 태국 이런 쪽들이죠. 또 한 줄기는 이 중국의 선불교, 조사선, 가나선 한다고 하는 이쪽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 불교가 바로 그런 쪽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티베트 불교, 라마 불교, 밀교라 이름하는 이 수행 전통입니다. 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전통이 다 수행이란 뭔가라고 하면은 그 빨리어 전통 또는 테라와다라고 하는 데는 이빠사나, 사마타 이빠사나죠. 그런데 사마타 또한 이빠사나가 도움이 된다.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하니 이빠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수행의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목적이 뭐냐? 바로 해탈열반인 거예요. 해탈열반인데 해탈 이전에 뭐가 있느냐 하면 깨달음이 있습니다. 깨달음 해탈열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깨달음 해탈열반에 이르는 길, 이걸 초기 불교식으로 테라와다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뭐냐면 부처님이 즉 무지로부터 무지가 있으면 괴로움이 있고 무지가 없으면 괴로움이 없다라고 하는 12연기로서 괴로움이 경험되고 괴로움이 벗어나는 이치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바로 수행은 무지로부터 벗어나서 깨달음과 해탈열반에 이르는 길, 이게 수행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을 이빠사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승 선불교는 어떻습니까? 선불교 또한 어떤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견성성불, 즉 성품을 알아서 부처가 된다. 즉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삶, 이치에 분명한 삶, 이거죠. 부처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무지가 없는, 이거죠. 그리고 괴로움이 없는, 무지가 없고 괴로움이 없는, 그러니까 깨달음과 해탈열반인,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이 또한 바로 수행을 이야기하는 거죠. 수행과 수행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수행인 거죠. 티베트 불교 또한 이번에 부산에서 갸르천 스님하고 이 대화에 나왔다시피 수행이란 뭔가, 즉 치심, 어리석음, 무지를 깨트리는 것이 수행이죠. 그런데 이 뭐라고 그럴까, 다들 수행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수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를 들면은 이빠사나라고 하는 경우는, 이빠사나는 사실은 관념 수행이 아니죠. 어떠한 관념적인 전제가 없어요. 알아차림을 이야기하죠. 알아차림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 또한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해보면은 10년, 제일 처음에는 뭐가 되는 것 같아도 10년, 20년이 돼도 똑같이 맨날 그러고 있어요. 나중에 가면 이제 삶이 지겨워서 수행했는데 이제 수행이 지겨운 거예요.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이 지겨운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수행은 윗바사나는 관념 수행이 아니라 대념 수행에도 있다시피 몸에서 몸, 느낌에서 느낌, 마음에서 마음, 법에서 법이라고 하는 실상이 경험되는 관념의 경험이 아니라 실상이 경험되는 수행인데 문제는 알아차리려고 함이 있음으로 해서 알아차리려고 하는 함이라고 하는 관념 수행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리려고 함이 없이 알아지는 그대로라고 하는 알아짐이라고 하는 사띠와 그대로라고 하는 우베카가 되면은 바른 삼매, 해탈, 열반에 이르게 될 텐데 문제는 알아차리려고 하는 함, 이 관념으로 인해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알아차리려고 함이라고 하는 알아차리려고 함이라는 것은 알아차리려고 하고 알아차림이 이어지려고 하고 알아차림이 자동화되려고 하고 알아차림이 항상 되려고 하고 라고 하는 이 함, 이것 때문에 윗바사나라고 하는 것이 가령 깨달음, 해탈, 열반이 일어나기가 그렇게 되기가 어렵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윗바사나라는 것이 관념 수행이 아닌데 그 윗바사나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관념화된 거예요. 알아차리려고 한다. 도는 바로 무아라고 하는 상태일 때 되는데 알아차리려고 함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아라는 상태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맨날 이 테라와다에서는 무아, 무상고를 맨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무아라고 이름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알아차리려고 함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무아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안 되게 되는 것인 거예요. 즉 내가 하는 것과 같은 착각 상태이기 때문에 또 윗바사나가 온전치 못하고 제대로 되지 못해서 깨달음, 해탈, 열반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티벳 불교는 그 다음에 선불교는 뭐가 되는 것 같은데도 사실은 선불교가 왜 안 되는가? 맨날 간화선 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안거에 들어가고 무문간에 들어가고 그렇게 십수년을 해도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왜 그러는가? 기본적으로 관념 수행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선이라고 하는 것도 관념 수행이 아닌데 관념 수행화 된 거예요. 윗바사하는 것도 관념이 아니라 알아지는 사실 그대로 라고 하는 관념 수행이 아닌데 그 수행이 알아차리려고 함으로써 관념화 되어버렸죠. 그러면 이 선불교는 뭐냐? 왜 관념 수행이 되어버렸는가? 선이라고 하는 것이 왜 관념 수행화 되어버렸는가? 결국 선이라고 하는 것이 보세요. 간화선이 됐든 조사선이 됐든 직지인심 견성성불, 직지인심 견성성불. 자, 지금 뭔가 마음에서 작용되는 우리가 알아진다는 것은 전부 마음이니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순수 알아지는 그대로면은 견성성불이 될 텐데 실제로
알아지는 그대로가 아니라 알아지는 것이 뭐다라고 하는 이 관념이 먼저 있게 되는 거예요. 즉 뭐라고 그러느냐, 이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도, 예를 들면은 가나선에 대한 조계종 출판사에서 서울에 있는 조계종 출판사에서 낸 가나선 책에 의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우리는 다 본래 부처다라는 것인 거예요. 부처라는 것을 믿고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부처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것이 마음이다. 보이는 모든 것은 마음의 그림자고 헛개비고 실제가 아니다. 없는 거다. 실제하는 것은 마음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전제로 해서 그렇다라고 규정 상태에서 이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이 사실대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알아진다 하는 것을 전부 다 이런 관념으로 알아지는 상태가 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관념 수행이 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으로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티베트 불교는 어떤가? 티베트 불교는 기본적으로 관념 수행인 거예요. 중국의 선은 관념 수행이 아닌데 관념화가 됐고, 이빠사나도 관념 수행이 아닌데 관념화가 됐어요. 그런데 티베트 불교는 어떻게 보면 애초부터 처음부터 관념화인 거예요. 왜 그런가? 티베트 불교는 현재의 달라이 라마의 이야기로도 티베트 불교는 인도 나란다 불교의 개성자다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인도 불교의 가장 최전성기에 인도 불교의 가장 중심지가 나란다 대학이에요. 그 당시로 봐서는 지금의 대학만큼이나 엄청난 규모의 거기에 가령 불교 관련된 모든 연구와 수행의 성과와 모든 저서가 거기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게 다 뭐냐?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이 공부하는 거죠. 대학에서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일종의 논문 쓰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논이 발전했어요. 온통 논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부처님이 경전이 있으면 경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용수보살의 중론, 그러면은 부처님 경에 대한 주석서, 또 논에 대한 중론, 논에 대한 주석서의 주석서를 공부하고 다시 주석서를 쓰고, 또 그 주석서 바탕으로 또 논문을 쓰고, 논문을 바탕으로 또 논문을 쓰고, 그러니 계속 논이 발전하는 거예요. 논이라는 것이 뭐예요? 분석하는 거죠. 논리로 분석하는 거예요. 요 전통이 티벳으로 오게 돼서, 티벳에서는 수행 전통보다 요런 이 나란다 대학 문화의 전통이 온 거예요. 그래서 티벳 불교의 시작은 이 논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논이라는 것은 뭐예요? 대학에서 논문 쓰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뭔가 발견된 사실, 진리를 규명하자는 거죠. 그 노력인 거예요. 그 노력은 노력인데, 그 노력이 바로 그쪽에서는 논문 쓰고 논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라고 하는 이렇게 발전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대로 티벳 불교에 와서 티벳은 온통 주석서에 대한 주석서, 논문, 온통 이렇게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티벳 불교의 이 선임이 되면은 출가하면 하는 공부가 인명학이라고 하는 논리학을 반드시 해야 돼요. 5개, 티벳 불교에 티벳 출가 스승님하면 5과목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한 최소 17년 이상을 공부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인명학이라고 하는 논리학이에요.
두 번째가 중론이야. 중론이죠. 즉 공성, 무자성, 실상에 대한 것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반야학이에요. 반야학이 뭐예요? 이 또한 중론하고 비슷하죠. 반야, 지혜죠. 지혜, 실상에 대한 지혜죠. 이게 반야신경, 건강경과 같은, 그리고 여기에 따른 논장들, 그 다음에 뭐예요? 아비달마, 구사론, 테라와다에서는 아비담마라고 하는 논장인 거예요. 이 또한 논인 거예요. 이론적으로 규명한 거예요. 이치적으로 규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율장, 계율인 거예요. 출가해서 스님이니까 율장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자, 그것은 어떻게 어리석음을 벗어나는가? 라고 하는 여기가 바로 논리 규명을 통해서, 자,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실제인가? 보이는 이것이 실제인가? 그러면 이것이 실제인지 아닌지를 논리 분석을 통해서 이것은 실제가 아니다. 이런 실제는 없다. 자성이 아니다. 공성이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릴 때까지 논리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름으로써 이것이 보이는 그대로 실제라고 하는 이 무지로부터,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이것이 수행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수행이라고 하면은 바로 논리 분석이 수행이에요. 첫 단계의 수행은 논리 분석이고, 논리 분석을 해서 이것이 공성이다, 무자성이다, 실제가 아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면은 거기에서 의심이 없을 때까지, 그것이 그냥 자명될 때까지 그 작업과 자명하면 자명한 그대로라고 하는 이것이, 자, 우리가 요리를 배웠으면 그것을 비유를 던대로 해봅시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요리를 몰라서 요리를 배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달인이 되려면은 요리가 몸에 있어서 수습이 돼서 이제 요리법, 레시피를 공부하지 않고도, 레시피를 연구하지 않고도 바로 그냥 적극적으로 응용돼서 되는, 이 수습이 되는 요런 수습 과정을 집중 수행이다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이게 수행이에요. 그것 또한 뭐예요? 결국에는 어떤 논리 규명을 통해서 내려진 결론이 그 내려진 결론에 의심 없이 그 자체가 되는, 그 내려진 결론에 개합이 된 요 상태. 그래서 의심이 없어가지고 그것이 아주 그냥 완전히 익숙해져가지고 완전히 습관화돼가지고 그냥 이제 논리 분석도 없이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저절로 공성이다, 무자성이다 되는 요런 상태. 요렇게 되는 수습을 수행이다라고 그래요. 자, 이러니 아예 수행 자체가 이 관념 수행인 거예요. 자,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자, 부처님의 수행, 도도, 무지로부터 벗어난 거죠? 무지로부터 벗어남이라고 그랬죠?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일 처음에? 내가 중도한 것을 발견했는데, 중도로서 깨달음과 해탈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너희도 중도면은 깨달음과 해탈이 일어날 거다라고. 그게 초전불능의 온통 가르침인 거예요. 그럼 그 도는 거기서 불스님이 말씀하신 중도는 어떤 거냐? 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 자, 논리 분석도 아니에요. 어떻게 함도 아닌 거예요. 자, 두 번째 설하신 무화경과 결합해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은 어떤 관념적인 논리 분석도 아니에요.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체가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되어지는 경험되는 그대로 어떤 전제나 어떤 관념도 전제가 되지 않는, 무엇을 바탕으로 분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또는 분석을 통해서 내려진 결론도 아닌, 그냥 경험되는 맨 경험 그대로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이것도 아닌, 바로 이게 첫 번째 초전법륜경에서의 도와 수행과 그리고 무화경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빠서나는 한다라고 하는,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 함,
결국 알아차리려고 하는 주체라고 하는 유신견, 그렇게 유신견은 잘못된 견해다, 유신견을 벗어난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게 빠져있는, 맨날 말끝마다 무아무아하면서도 유신견에 얽매여 있는 상태가 된 그런 관념 수행화 돼버리고, 조사선 또한 분별하지 말라, 생각이 끊어진 자리라고 맨날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로 부처라고 믿는, 부처라고 당연히 믿고 들어가는, 그리고 모든 알아지는 것은 다 그림자고 헛개비와 같고 실제가 아니고 헛것이고 오르지 않은 마음만 실제라고 하는, 마음만 실제라고 하는 이 전제, 도대체 이 전제는 어떻게 알아졌는데?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아는데? 이 전제가 바탕이 되어 있으니 바로 관념 수행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보는 게 기본 바탕화되어 있는 거예요. 관념 위에 어떤 것인들 다 그냥 관념 수행일 뿐인 거예요. 자, 분별하지 않는다? 그런 관념 위에 분별하지 않으면 관념 속에 빠져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맨날 그래요. 자, 어떤 현상 체험이 있어서 깨달음 견성이 났다고 오면 제가 그래요. 그건 그냥 관념 개합이다. 뭐가 관념 개합이에요? 당연히 그런 전제로 했던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이 없는 상태가 되니, 응? 가령 그렇게 경험되는 거다. 그래서 그것은 최면 상태에 빠지는 것과 똑같고, 티베트 불교에서도 가령 논리 분석을 통해서 어떤 내려진 결론에 그것이 의심 없이 온전히 그러한 상태가 되는 그 개합, 그 수습, 그거와 다를 바 하나도 없다. 제가 셋 다 경험해본, 그러고 나서 실제로 그렇게 그러함이 알아진 것에 대한 제 경험담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란 뭔가? 어떤 전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전제도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전제도 없으니 지금 이 순간 분별이니 망상이니 또는 되니 안 되니 실상이니 관념이니라는 것도 필요가 없는 거다. 도라는 상태에서는 알아차림이니 아니니 돈이 아니라는 것도 없는 거다. 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바닥에 바로 이렇게 느껴지는 이대로, 자, 이렇게 알아지는 이대로지 알아차리려고 함이 없고, 들리는 이대로지 들림을 알아차리려고 함도 없고, 들림이란 것이 이미 있는데 들림 알아지는 것을 또 알아차리려고 한다? 이런 것은 없는 거다. 들림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상태일 뿐이다. 들림이 알아진다는 말도 사실은 웃기는 거다. 왜? 들림이라는 그 말 자체가 소리가 들림이 알아진다는 표현이다, 벌써. 왜? 소리가 들림이 알아지지 않았는데, 들린다는 말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 들림이 알아지지 않았다면은, 즉, 들린다는 사실이 알아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들린다는 말은 아예 없는 거다. 나올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벌써 소리가 들린다 이 자체가 소리가 들림이 알아진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것인 거예요. 자, 바로 그런 상태로 돌아온다. 부처라는 것은 부처가 나는 부처다라는 생각이 있을까요? 부처가 나는 부처다, 내가 부처니까 부처행을 한다 이런 게 있을까요? 부처행을 한다 그러면은 이미 부처가 아닌 거예요. 부처는 부처행을 한다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부처가 밥에서 그냥 먹어지는 대로 들리면 들리는 대로지, 부처가 부처 들림, 부처 보임 이런 게 있나요? 부처가 뭐 그렇게 그런 것을 갖다가 이거는 부처행이야 라는 의식이 있나요? 벌써 부처행을 어떠한 행위 부처행이라는 관념이 있다면 이게 부처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한, 자, 어떤 전제도 필요 없는 거다. 문제는 단지 잘못된 견해가 없다. 즉,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또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견해. 이런 것은 전부 다 무아에 맞지 않는 그런 잘못된 견해가 없으면 바로 도라는 상태다. 그것은 가령 테라와다의 아비담마에서도 아비담마에 보면은 잘못된 견해와 사띠는 함께 할 수 없다. 자, 사띠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견해가 없으면 사띠는 그대로 작용되는 거고 잘못된 견해가 있으면 사띠는 작용되지 않는 거지. 내가 사띠를 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어떤 주체도 없다는 것이 바로 아비담마의 가장 큰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수행의 주체가 없는데, 사띠의 주체가 없는데, 사띠를 하니 안 하니, 사띠가 알아지게 하니 안 하니, 사띠가 항상 되게 하니 안 하니,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전부 다 이치에 맞지 않는 말들이다.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여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통찰, 이게 바로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무지를 깬다, 무지로 벗어난다는 것은 똑같지만은 방법이 다르죠. 길이 다르죠. 티벳은 바로 논리 분석을 통해서 무지로부터 벗어난다고 하고 무지를 깬다고 하는데 부처님은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자, 부처님은 조선부님이 보면 어떤 전제도 없어요. 어떤 전제도 없어요. 어째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없어요. 단지 양극단이냐 아니냐, 그 추구하려고 하는 함, 억누르려고 하는 함, 그 함이 있느냐 없느냐, 함이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두 번째 무아경에서 하는 주체가 없으니 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예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그런 착각만 없으면, 하려고 함만 없으면은 바로 도라는 상태가 된다라는 이런 것인 거예요. 자, 실제로 경험들이 그러합니까? 어떻습니까? 보일 때마다, 들릴 때마다, 느껴질 때마다, 알아질 때마다 그러합니까? 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경험되지 않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생각 속의 일일 뿐이고,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할 뿐이고, 소리의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때요? 경험되지 않는 거죠. 소리의 내용은 경험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소리의 내용이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경험되는데, 소리가 경험되는 데 대한 생각, 그러니까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맞니 틀리니 옳으니 그러냐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은 소리의 내용이 들리는 것이 아니다. 들리는 것에 대한 일어나는 생각이지, 들리는 그 자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맞게 들리든가 다 틀리게 들리든가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사람마다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한다는 것은 맞고 틀림이 들리는 그 자체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들리든 뭐라고 하든 자,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 그냥 그대로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다 저렇다 한 말 없으면 된다. 근데 이렇다 저렇다 이럴까 저럴까 이러라는 그것도 일어난 것으로서 그것도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인 거다. 끝없이 그러합니다. 왜? 찰나찰나의 경험은 끝없이 계속되니 끝없이 바로 붙잡음이 없이 경험되는 그대로, 일어나는 그대로, 알아지는 그대로, 바로 이게 도라는 거다. 응? 유상이 네.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응? 예. 자,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원했잖아요. 예. 그냥 이 느낌이 꼭
생각으로 한번 해석을 해가지고 다시 인식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자,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정말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이 느낌을 시원하다 그러는 거죠. 그렇죠. 이 느낌을 시원하다 그러는 거죠. 예, 그렇죠. 원래 시원한 거예요. 이 느낌을 시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느낌을 시원하다고 생각이 해석한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 이 경험되는, 그렇다고 해서, 자, 경험이 되죠. 그냥 경험이 되죠. 경험이 되죠. 예? 모든 사람이 다 시원하다라고 그러진 않겠죠. 그건 이해가 되죠. 예. 예. 자, 모든 사람이 다 이것보다 더 냉장고에, 냉동고에서 막 일하다 온 사람은, 이러면은, 떳떳하네, 이럴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니, 자, 시원하다 그것은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시원하면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경험되는 것에 대한 생각인 거예요. 생각은 경험되는 거와 생각은 다른 거죠. 왜?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옷을 똑같이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떳떳하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시원하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럼 다른 게 경험됐나요? 똑같은 것이 경험됐는데 어떤 사람은 시원하다, 어떤 사람은 떳떳하다라고 한다면은 시원함이 경험된 게 아니죠. 경험된 게 시원하거나 떳떳함인 거죠. 그럼 도라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는 여기 만지고 있다, 이거 만지면 시원하잖아요. 그걸 또 시원하다고 그래요. 네, 시원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네, 시원하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이 생각으로 해석되기 전에 그냥 이 감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자, 생각이 뭐 한다고 하든 안 한다고 하든 생각이 있든 없든 요 경험되는 게 달라지나요? 예. 단지 우리는 경험되는 것과 그것에 대한 생각이 한꺼번에 경험되는 거라고 하나라고 착각이 있을 뿐인 거죠. 이거는 그렇든 이 경험이 똑같죠. 그리고 생각이 작용이 돼서 어떤 사람은 시원하다, 어떤 사람은 따뜻하다라고 그러는 거죠. 따뜻하다고 하는 사람도 이게 경험되는 거고, 시원하다는 사람도 똑같은 게 경험되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게 경험되는데, 똑같은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경험되는 그대로죠. 단지 생각이 다른 생각이 일어났죠. 그렇죠. 생각은 차이가 있죠. 예, 차이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 생각에도 그것도 그냥 알아지는 거죠.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예? 그것 또한, 그 생각 또한 그냥 일어난 생각일 뿐이죠. 이거를 시원하다 해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도 그냥 이게 이렇게 되듯이 그 생각도 그냥 그렇게 경험된 건데, 그렇게 경험된 건데, 시원하다는 것을 사실이라고 순간 착각을 한 거죠. 네, 그렇죠. 그것도 그냥 그렇게 일어난 것일 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한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머뭅니다, 붙잡음이다 라고 그러는 거죠. 즉 무주상이냐 주상이냐죠. 그것이 일어난 생각에 머뭅이 없는 무주상이라면은 그냥 시원하다는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일 뿐. 그럼 그것도 도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매 순간 모든 경험이 다 그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연결된다. 그렇습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 자, 문제는 항상 생각으로는 어렵고 경험으로는 항상 그렇게 경험이 되는 거니까 쉬워해요. 근데 우리는 맨날 다시 또 생각한다라는 상태가 그게 뭘까? 또 착각이 일어나고 또 착각이 일어나니까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쉽지 않은데 쉬운 것 같으면서 지금 이 또한 생각이었죠. 생각의 머뭅이었죠.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또한 일어난 거였는데 진짜
쉬운 것 같으면서 쉽지 않아라고 내가 규정한 것처럼 돼버리면은 도가 안 되게 되는 거고, 그런 생각이 또 들고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드네,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알아지면은 또한 도이죠. 그래서 일어난 생각이지 그런 것이 아니죠. 바로 그 차이인 거예요. 바로 그 차이에 대한 이해만 된다면은 되는 거예요. 그것도 경험적으로 이해돼요. 요 차이가 경험적으로 이해가 됐을 때, 확인됐을 때, 그래서 자, 이런 우리가 자선이니 경행이니 뭐 포행이니 뭐 이런 말들이 또한 뭐라고 그럴까, 그런 말들이 있게 된 것인 거예요. 그럼 단순하게 이러한 것의 반복이면 진짜 나라는 게 저 틈바구니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예, 무주상이면은 나라는 관념 또한 관념에 대해서도 무주상이니까, 무주상이 일어나다 사라질 수는 있을지언정 실제로 그렇다라는 상태는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경험되는데, 떠오다 보니까 내려가면서 이게 뜨거움이 경험되는데, 자, 경험된다는 것은 누구나 경험되는 거죠. 경험된다는 거죠. 경험되는데, 자, 점점 이제, 가령 우리 이런 대화가 경험을 통해서 이해가 되어지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경험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점점 이제 뭐 시원하다, 뭐 따뜻하다, 짜다, 저런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점점 안 붙어지게 되는 거예요. 붙어져도 그 생각일 뿐이, 그것도 그냥 알아지는 것일 뿐이게 되면은, 나중에 귀찮아갖고 그게 안 커요. 생각이란, 뭐라고 그럴까, 그 생각을 이제 사실이라고 믿지 않으면은, 그럼 점점 생각은 사실은 안 일어나지게 돼요. 왜냐? 생각을 붙잡음에 의해서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즉 무지라는 상태에서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상태에서 계속되는데, 모른다는 것이 일어나지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럼 이제 그런 생각은 점점 안 일어나게 돼요. 왜냐? 모른다는 것이 없으니까. 모른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잘려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점 경험되는 이대로가 되는 거예요. 경험되는 이대로. 이제 시원하다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경험되는 것은 분명한데, 말하라 그러면은 말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표현해도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걸 따뜻하다고 해서 이 따뜻함이라는 것이 모든 경우가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몸이 꼬을 정도로 장이 뜨거울 때도 있고, 그때마다 느낌이 다른데, 이건 전부 다 우리는 따뜻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경험을 그대로 표현되지 못한다는 것이 점점 알아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말이라는 것은 점점 사라져가게 되는 거예요. 말은 정말 부득이할 때, 상대방이 야 그거 어때? 뜨뜻해? 라고 하는 경우나 어쩔 수 없이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일 뿐이지, 말이 나와도 이 표현이 실제 경험된 것과 다르다는 그 인식이 분명한 거예요. 그대로 표현이 안 된다는 것이. 그렇죠. 똑같이 이걸 어떻게 이 말로 한다는 게. 예. 그러면 이제 그냥 말은 말이고 실제 경험은 경험이라고 하는 이것이 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말의 내용에 왈가왈부하지 않는 이런 삶이 되어서 가게 되는 거예요. 타인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그렇죠. 그와 똑같이. 자, 이게 분명하다면 타인의 말도 이제 왈가왈부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상대방 또한 그런 것일 뿐이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니까.
오늘 좀 휠이 확 오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휠을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도. 예.